자, 대칭 이동 봅시다. 대칭 이동. 자, 저것도 우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저것도가 아니지. 예전에는 원래 중학교 때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다 배웠었어야 돼. 원래는. 한 7, 8년 전에는. 근데 이게 바뀌었어. 바뀌어서 평행 이동도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잠깐 간단하게 언급하는 학교가 있어. 근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고. 대칭 이동은 근데 배웠습니다. 언제? 중1 때. 그때 좌표 평면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좌표라는 점을 찍었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저 대칭 이동을 간단하게 배웠었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칭 이동을 살짝 건드려 본다라면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을 땅 찍을 거야. 자, P점이 있대요. A, B. 자, 임의상 A값, B값을 양수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배웠던 대칭 이동은 크게 몇 가지를 배웠느냐? 3가지를 배웠는데 우선 그때 배웠던 건 그냥 그림 딱 보고 저렇게 한대라고 그냥 배웠던 거 배워놓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대칭 이동 하기 전에 대칭 이동의 방법부터 우선 볼 거야. 자, 대칭 이동은 크게 방법이 2가지입니다. 크게. 자, 말 그대로 대칭 이동이야. 대칭. 여기서 말하는 대칭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적 있어. 점대칭, 선대칭. 기억나시나요? 어떤 대상물을 점 건너편으로 넘겨봐라는 점대칭. 그 다음에 어떤 대상물을 선 건너편으로 넘겨봐라는 선대칭. 그래서 실제로 저 대칭 이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어. 점대칭, 선대칭. 그럴 때 주어진 좌표 평면상에서 점대칭에 대한 그 점이 뭐고 선대칭에 대한 그 선이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3가지 배웠어요. 그리고 3가지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이 주어진 점 P를 첫 번째 선대칭. 어떤 선? X축 건너편 넘기라고. 주어진 걸 X축의 건너편을 넘기면 해서 여기 P1점. 자, X축 대칭 이동. 일명 X축 대칭 이동. 두 번째, 점 P를 갖다가 Y축 건너편으로 넘기라고. 일명 얘는 뭐가 되겠어? Y축 대칭 이동. 저것도 선대칭이지, 그치? 자, 세 번째, 이번엔 주어진 점을 원점 건너편 넘기라고. 일명 원점 대칭 이동. 쟤는 점대칭이에요. 쟤를 P3 잡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 3가지 배웠습니다.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 첫 번째 A, B라고 하는 저런 점 좌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즉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 봤었던 것처럼 점에 대한 내용부터 우선 확인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주어진 P1점은 자, 잘 보세요. 건너편 넘긴 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저렇게 건너편 넘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대상물에 대해서 뭔가 원칙적인 성질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너편으로 넘기게 되면 어디? X축. 첫째, 길이가 같습니다. 두 번째, 수직입니다. 따라서 이게 A고요. 요 좌표가 B였어. 그럼 뭐뭐 바뀌어? Y 좌표가 바뀔 거야. 그래서 P1점 좌표는 A, B. 뭐가 바뀌었대? Y 좌표. Y 주어진 좌표에 대한 Y 좌표 값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Y축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겠네요. 저렇게 대칭 이동 시키면 요 길이가 같을 거고 이게 수직이야.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마이너스 A. 아하! 제 마이너스 A, B가 될 거야. 될까요? 그런데 저 원점 대칭 이동은 선대칭이 아니어서 저 수직이라는 개념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 원점 대칭 이동은 요 그냥 거리값만 같아. 그래서 뭐가 된다? 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저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될까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합쳐서 우리가 전체 또 이 고등부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까지 해서 한번 내용을 쫙. 즉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바뀌어? 대칭 이동시키면 주어진 부분 안에서 뭔가 마이너스들이 붙거나 뭐 좌표적 형태가 바뀌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P.A, B가 있었을 때 자, 첫 번째 꼴 X축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요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중등과정.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를 시킬 거야. 뭐가? Y는 X 직선 대칭 이동.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직선 대칭 이동. 자, 여섯 번째, 원점 말고 또 다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M, N 대칭 이동. M, N을 쓸까? 뭐라 쓸까? A, B는 썼으니까. 그쵸? 뭐 M하죠. 원점 말고 또 다른 점 대칭 이동. 자, 원점 건너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Y는 X직선이나 Y는 마이너스 X직선 말고 Y는 MX 플러스 N 직선 대칭 이동. 이만큼을 배우게 돼. 많지. 얘는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평행 이동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평행 이동은 그 도형을 이렇게 움직인대, 저 움직인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방법적 내용만 결부시키면 되거든. 근데 얘는 종류로 쫓아가야 돼, 종류로. 무엇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대한 어떤 좌표 형태가 뭐가 나올 것이냐, 그 내용을 볼 건데, 근데 여기는 좀 우리가 앞에 배웠던 평행 이동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에선 점에 대한 이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이동이 방법이 달랐잖아. 그치? 근데 여기 주어진 요 이동은 점에 대한 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이동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에 대한 이동에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도형화시켜서 따질 거야. 그래서 점, 도형. 자, 우선 점부터 봐보죠. 뭐야? 여기는 A, B가 어떻게 바뀌냐고. 자, A, B가. 그럼 우선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은 그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까지는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과정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바꾸면 뭐가 된다? 자, X축 대칭 이동이면 X좌표는 안 바뀝니다. Y좌표만 바뀝니다. Y축 대칭 이동은 Y좌표가 그대로입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바뀝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저 Y는 X 직선부터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쟤는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인데요? 자, 여기에 Y는 X란 직선이 있었다 쳤을 때 말 그대로 요거 건너편 넘기는 거야. 요 건너편으로. 저게 Y축. 그럼 뭐야? 이것도 주어진 건 선대칭이겠지. 그럼 뭐 나와야 돼? 길이값 똑같고 수직이다. 여기는 쓸 거거든. 그럼 결론. 자, Y는 X 직선 대칭 이동시키면 딴 게 안 바뀌고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어. X좌표와 Y좌표가. 즉, 요거 좌표가 뭐가 돼? 이거 좌표가 B, A가 되는 거야. 저렇게. 그럼 Y는 마이너스 X 직선 대칭 이동이면요. 그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 그렇고 절로 보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뭘로 바뀐다? 쟤는 얘처럼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바꿀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섯 번째. m,n이라는 점의 대칭 이동. 자, 여기 두 가지부터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공식화시켜서 써드리진 않아요. 왜? 주로 나오는 시험이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방법이야. 뭔가 문제를 풀 때 결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내용 써서 뭘 풀자라는 거지 얘가 어떤 목적적 개념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식화된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갖다 계속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한번 건드려 봐야 될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내용을 쓰진 않을 거야. 형태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저기에 관련된 성질을 보게 될 거예요. 성질을. 그건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지금 저 P점을 갖다가 저와 같이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데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아까 봤을 때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떤 뭔가 좀 내용이 좀 반대적 개념이었어. 근데 여기 대칭 이동은 항상 똑같아. 지금 X축 대칭 이동시키면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도형도 어떻게 바뀐다? 말 그대로 이거잖아. F의 X, Y는 0이란 도형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원래 P점 A, B가 있었던 건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F의 X, Y는 0이란 도형이 있어서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바꿀 거야. 주어진 거 F의 X, Y, 마이너스 Y는 0꼴로. 뭐 한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서 정리하시라고. 식을. 원래 있던 식을. 방법이 똑같아요. X축 대칭 이동이면 좌표는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도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서 정리하시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이면 뭐야? X좌표에 마이너스 붙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서 정리하시라고.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개념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개념이 똑같아요. 됐나요? 그럼 원점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네. 둘 다 마이너스 붙이래.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됐나? 그러면 Y는 X 직선 대칭 이동이면 자 뭡니까? X좌표, Y좌표 서로 바꿨지. 그래서 뭐하다? 얘는 X 문자랑 Y 문자랑 바꾸라고. X 문자 대신에 Y 넣고 Y 문자 대신에 X 넣어서 식 정리하시라고. 됩니까? 그럼 얘는요.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라고. F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으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됐죠?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똑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방법 내용은 똑같아. 형태 자체가. 됐어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자 이건 얘는 외워야 될 상황. 얘는 외워야 될 상황. 문제는 이 두 가지죠.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얘는 따로 내용을 잡을 거야. 따로.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대칭이동은 어떻게 적용된다는 걸 공식화된 내용으로 암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해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두 가지 내용. 자 지울게요. 응용? 응용? 응용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응용이면 문제 나와야 되잖아.
응용이나 하지 뭘. 자, 응용. 자, 첫 번째. 자, 두 가지 볼 거야. 어떤 점을 m,n 대칭시켰을 때. 두 번째는 어떤 도형을 m,n 대칭시켰을 때. 자, 어떤 P점이 있더래. 얘를 갖다가 m,n에 대해서 대칭시키자. 이 점을 요 점 건너편 넘기지. 그래서 얘를 이 점 건너편으로 이렇게 넘겼어. 자, 얘를 P 다시 점 잡자. 근데 실제로 얘는 여기에서 뭘 찾는다, 뭐 P 다시 한다. 쟤는 무조건 성질 갖다 쓰는 거야. 딴 거 없어요. 그럼 어떤 성질이 쓰이느냐? 얘밖에 쓰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표시했습니다. 무조건 중점. 무조건 이 대칭의 중심은 중점이야. 무조건. 그럼 편하겠네?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 그냥 미 잡고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인 거야. 이해돼요? 이 P점과 P'의 중점이 m,n인 거야. 그럼 되게 쉬워. 내용 자체는. 저 성질만 보고 써. 저 성질만 갖고.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 자, 어떤 도형이 있었대. fx, y가 있었대. 이 도형을 뭔지 모르겠지만 뭐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뭐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런 도형이 있는데 쟤를 똑같이 m,n 대칭시키면 얘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되어지는 내용을 만들 것이냐. 자, 얘도 기본 성질은 얘밖에 없습니다. 기본 성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여기 위에 있는 그 대칭의 점들은 전부 다 중점 좌표가 A인 거거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뭘 어떻게 계산해야 되면 여기에서 임의의 점을 갖다가 중점 이용해서 차수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직선에 뭐가 나와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꼴인데, 그래서 아예 쟤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방법적 내용도 설명을 하겠지만 참 다행스럽게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자, 요 fx, y는 여기라는 도형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 도형은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듭니다. 얘처럼. 주어진 좌표 x좌표, y좌표의 2배 값 빼기 xy. 뭐야? 원래 있는 x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 원래 있었던 y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열나 좋은 시. 아주 좋은 시. 뭐 별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 학교에서 언급 안 하면 쓰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 안 하시면 얘는 그냥 객관식용이야. 서술형 같은 데 쓰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방법 봐야겠지.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면. 그래서 얘는 우선 공식 형태를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방법적 내용 접근을 할 거야. 형태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어떤 개념을 썼다? 중점이다. 중점이다. 자, 두 번째. 선대칭. y는 mx 플러스 n 대칭. 자, 어떤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더래. 자, 우선 처음 어떤 점이 있는데 주어진 점을 요 직선 건너편으로 대칭 이동시키지.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 뜻인 거지. 그러면 쟤는 몇 가지 성질이 있다? 이것도 아까 그 대칭 이동의 전체 방법적 내용 쭉 설명해서 그때 나왔습니다. 얘는 두 가지 있죠. 첫째,
두 점의 중점을 얘가 지난다. 두 점의 중점을 요 직선이 지나줘야 되고, 두 번째, 무조건 요 직선과 이 직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하지. 왜? 이거 갖고 문제 풀 거거든.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식은 없거든. 이 방법 가지고만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그게 점에 대한 내용이건 도형에 대한 내용이건 전부 다 전내용으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은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얘가. 왜? 공식도 없고 방법밖에 없는데? 내용 자체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응용적 형태. 어떤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응용되는 형태꼴, 즉 원점이 아니라 원점 외에 다른 점에 대한 대칭이라든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 아닌 다른 직선의 대칭꼴이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형태.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공식이 있긴 해요. 외워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땐 학교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할 거야, 이 내용은. 그래서 원리도 안 가르쳐 드릴 거야. 이거 만든 원리는 쟤도 똑같이 자취의 방식 원리거든, 형태는. 근데 언급을 안 할 거야. 얘는 공식이 없어. 방법밖에 없어. 뭔 방법? 두 점의 중점은 저 안에 들었고 두 직선은 무조건 수직이다. 요 개념만 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요 정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한 개념은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것은 문제만 풀어야겠지. 그리고 개념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명 무슨 뭐 최소값 문제.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문제인데 그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문제보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내용은. 그래서 이 정도 잡아놓고 우리가 문제로 접근해서 하나씩 공식 쓸 수 있는 건 공식 쓰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가능한 것들은 내용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8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울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으쌰쌰쌰쌰쌰 으짜. 자, 108번. y는 3x 위에 어떤 점 p가 있대. 쟤를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r 잡았을 때 pqr의 넓이가 54입니다. 양수 a 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문제 시킨 대로 우선 눈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 먼저 한번 그려보죠. 자, y는 3x라는 직선이 있대요. 뭐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y는 3x. 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점이 있대. P점. A, B래. A, B. 자, 저 점을 갖다가 X축, Y축의 대칭 이동시키랍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너무 먼가? 어우, 귀찮네. 쟤는 이만큼 가겠네. 요점. 되죠? 자, P1점 잡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시키랍니다. 그럼 Y축이면 요점이겠네요? P2점. 됐나요? 자, 근데 뭐하지? 주어진, P1점 아니네. PQR이네. 미안하다. X축 요 Q점, 요 R점. 자, 그래서 뭐 하랍니까? PQR 삼각형 넓이. 자, P점, R점, Q점. 자, 요거 넓이. 여기에서 이거 연장하면 쭉. 선생님 원점 지나요? 네, 항상 지납니다. 어떤 특정 점을 저와 같이 X축, Y축 대칭 이동시킨 점들은 무조건 둘 사이는 원점 대칭 관계야. 무조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사항 생기지. 자,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선대칭이거든. 그럼 이 수직이네?
그럼 얘도 수직이네? 그럼 뭐겠어? 이거 수직이네? 지금 뭐야? 직각삼각형. 주어진 건 직각삼각형이야. 되면 여기까지. 끝났네요.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하고 높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높이는 요 길이니까 뭐요? y좌표 2배니까. 그치? 밑변은 x좌표 2배니까. 다 했구만. 다 했네. 따라서 넓이 구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넓이는 2분의 1에 2a 곱하기 2b의 값 해서 몇 나와? 이게 54야. 그러면 뭐 돼? 약분 잡아서 2ab의 값이 54. 그럼 ab의 값은 27. 근데 우리 뭐 풀제? 양수 a를 찾제. 그러면 딱 뿐인 거 있어야 되지. 뭔가 조건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다 만들었는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 대입해도 돼. 아, b는 3a구나. 그럼 끝났지. 따라 대입하시면 3a 제곱은 27이니까 a 제곱은 9 나와서 a 값은 3 나왔을 거야. 될까요? 자,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얘입니다. 아, 수직이구나. X축, Y축 이동, 대칭 이동시켜서 선분 직선들 그으면 수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저 내용이고요. 그래서 풀기 쉬운 거야. 형태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어차피 뭐 대칭 자체가 X축, Y축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치? 간단해요? 자, 다음은요. 자, 109번. 그래서 우선 점을 한번 이동시켜 봤습니다. 점을. 자, 이번에 뭐 하지? 직선 y는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지. 오. 자, 이런 거 찾으래요. 우리가 찾을 건 자, y는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대. 이런 게 있대. 쟤를 갖다가 y축의 대칭 이동시키래. 이 직선을. 이 직선을.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돌리면 되겠네? 그치? y축 기준으로 뒤집으면 그게 대칭 이동이야? 그럼 뭐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 불호 직선. 근데 못 찾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분홍색 직선과 수직이면서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직선. 자, 마이너스 6,2면 요게 지금 2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6이면 어디쯤일까요? 대충 뭐 요쯤 있다 칠까요? 그러면 어디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 얘 찾으래, 얘. 요 보라 직선. 저거 찾으래.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지나는 한 점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근데 그 기울기 어디서 찾아? 저 우리가 찾고자 하는 L직선과 이 분홍색 직선은 수직이래. 그럼 얘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20부터 만들면 되죠. 자, 뭐였어?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 무조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러면 정리해서 뭐 나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 그래프. 됐지? 그러면 끝났네. L직선 기울기 뭐 나오겠습니까? 요거 기울기. 이 분홍색 직선과 L직선 수직이니까 분홍색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저거 기울기는 3이었겠지. 다 했네. 끝났네.
기울기 3이면서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3의 x 플러스 6 더하기 2다라고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완성 지으면 결론 y는 3x 38 플러스 20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어차피 대칭 이동은 방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잘 터득하시면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이었어? y축 대칭 이동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라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우선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은 진짜 말 그대로 방법인 건데 대칭 이동은 약간 좀 암기랑 비슷한 형태의 방법이어서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잘 담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자, 110번이요. 자, 문제 봐보죠. 어떤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보자. 자, 잘 봐봐. 지금 어떤 원을 갖다가 y축에 대칭 이동시킬 건데 문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동된 원의 방정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왜? 중심만 갖고 문제 풀 거잖아. 그죠? 따라서 얘는 방정식 자체에 대한 내용을 만들 필요가 없이 즉 도형에 대한 어떤 이동적 경의 형태를 갖다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다음과 같은 원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재. 그랬을 때 나오는 새로운 원의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대더라. 자, 마지막은 뭐가 돼? 그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되지. 따라서 주어진 쟤는 딴 거 볼 거 없이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방정식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그냥 중심 좌표만 갖고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a,3.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낸 저 원의 중심은 a,-3이었을 테니까 할 게 없네. 주어진 저 점을 갖다가 이 직선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동적 개념, 그게 평행 이동이건 대칭 이동이건 무조건 식을 만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점 파악하시면서 그럼 학교에 뭐 있겠습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네요. 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 값이니까 a 값 7 나오겠죠. 맞나요? 미안. 잘못 썼네.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면 y 좌표가 그대로겠지.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a,3이겠지. 그쵸? 따라서 대입시켜 성렬이니까 3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 값 따라서 a는 5 나와야지.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만 별로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1번. 어떤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과 특정 직선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답니다. 여기다 그래도 되겠죠? 자, 111번. 자, 어떤 원이 있었어. 자, 어떤 원이 있었는데 무슨 원이야? 주어진 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는 0이 나온 원. 자, 쟤를 갖다가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지. 그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쨌든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저 원과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뭘로 할까요? 자, 어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 풀이법 두 가지였죠.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적으로 해석하시던가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값과 반지름의 관계 보던가인데 나는 보통 이거 씁니다. 왜? 연립하기 귀찮아서 딴 이유는 없어.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있던 방정식에 정리하시면 자, x-2의 제곱에 y-1제곱이면 5 나와야지. 그쵸? 그러면 중심좌표 2,1이었던 쟤를 갖다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2,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반지름은 루트 5였을 거고 다 했네요. 요 2, 마이너스 1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보다만 작으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거리의 값을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y 플러스 k는 0과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의 값. 자, 루트 2분의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계산 가능할 것 같아. 플러스 k 값이 뭐라고요? 루트 5라고 하는 반지름보다 짧으면 돼. 그럼 끝났지? 뭐 되겠어? 절대가 k 플러스 3의 값은 쟤는 루트 10보다만 작으면 돼. 그러면 어차피 1차 부등식 연락 프로젝트 했던 거니까 k 플러스 3은 루트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끝났죠? 전체에다가 3 빼 정리하시면 결론적으로 k 값의 범위는 뭔 소리 들렸는데? 모르겠다. 자, 뭐 되겠습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보다 컸어야 된다. 자,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누적이야, 형태가. 이런 부분들.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갑시다. 자, 112번이요. 자, 어떤 포물선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저런 포물선이 되었다. A 값을 구해라. 자, 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뭘 좀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라는 저런 포물선이 있어. 두 번 이동을 시킬 거야. 첫 번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걸 다시 또 뭐를 하자? X축 대칭시키지. 그래서 뭐 나왔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나왔어. 자, A 값 찾으래요. 자, 우선 문제 자체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만든 게 어렵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X축으로 2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이면 당연히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이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이겠지? 그쵸?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뭐 쓸 수 있다? 우선 만들고 봅시다. 자, 설명은 좀 이따가. 자,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A 값 정리한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었죠? 그래서 대입시키면 식이 뭐가 돼?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두 개의 식이 똑같아져야 돼. 그쵸? 자, 어렵지 않은데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보통 우리가 뭔가의 식을 갖다 만들어낼 때 미지수가 들어있는 걸 만드는 게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예제 문제라서 A가 상수항에만 붙어있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저런 미지수가 좀 독특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자, 문제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쟤를 갖다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얘가 나왔다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즉 완성되어져 있는 식을 갖다가 변형하는 게 더 편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해될까? 그래서 쟤를 갖다가 이동해서 얘가 나오게 만들자라고 해서 A 값을 구하던 아니면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다음에 만들자 해서 A 값 구하던 똑같은 문제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원래 목적 자체가 만드는 걸 갖다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 푸시다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동보다 거꾸로에 대한 이동이 훨씬 더 편하게 보여지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얘를 갖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이동시키겠어? 얘를 갖다가 X축 대칭 이동이 얘였다면 거꾸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X축 대칭 해야 돼. 그쵸? 이것도 X축 대칭 이동이야. 돼야겠지? 문제는 뭐가 돼? 평행 이동은 반대가 되겠죠? 자, 원래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이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이었으면
거꾸로 이동시키면 이때는 뭐가 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방법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게 어렵게 출제되는 건 되게 많아. 그러면 반대로도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뭐가 바뀐다? 대칭이동은 반대로 해석해도 똑같은 대칭이야. 근데 평행이동은 값이 달라지죠. 거꾸로 가는 것이니까. 요런 내용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지. 그래서 112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답이 몇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방법들에 대한 형태.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저런 부분도 꼭 생각 한번 해봅시다. 됐죠? 자, 113번. 두 포물선이 있는데 주어진 포물선이 점P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P의 좌표를 구해라. 어허라. 어디 보자. 자, 실제로 이 113번 같은 문제 있는 그대로 문제 풀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서로 대칭이래. 어떤 대칭? 쟤는 P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즉 도형에 대한 점대칭이지. 그쵸?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우선 식을 쓰시게 되면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고요. 쟤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찾을 것은 요 P점이 뭐냐를 찾지. 자, 대칭시킨 그래프가 얘야. 점대칭시켜서. 항상 대칭 이동시키면 모양은 바뀝니다. 모양? 그렇죠. 모양이 바뀝니다. 형태가 도형에선. 안 바뀌는 도형 뭐 있을까? 안 바뀐 도형은 원밖에 없지. 그렇죠? 평행 이동은 애초에 문제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행 이동시켜도 모양은 안 바뀌지만 대칭 이동은 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형들은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있다? 자, P점 좌표를 찾아라. 자, 저번에 한 거 있지. 어떤 점대칭. 주어진 어떤 점을 갖다가 점대칭 시키건 도형을 갖다가 도형으로 점대칭 시키건 여기서 우리가 갖다 쓰는 내용은 다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뭐였어? 주어진 부분에서 이어주면 그 대상물 두기 이어주면 무조건 중점 좌표가 이 대칭의 중심이었을 거다 라는 내용. 그래서 이것도 P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 뭘 하자? 딴 거 없어. 자, 2차 함수 그리면 가장 중요하게 생겼다는 점이 있잖아. 뭐 있어? 꼭지점. 그죠?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요 점 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뭘 가지고 문제를 풀자? 꼭지점 갖고 문제 풀자. 중점이야. 중점. 내용 되겠습니까?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여기에서 저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 꼴만 찾으면 되겠네. x-1제곱 2니까 얘는 1,2. 쟤는 뭐가 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에 x-3제곱에 플러스 9 플러스 4 나오지. 그럼 얘는 3,4. 되나 여기까지? 맞나? 맞을걸?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럼 뭐가 되겠어? P점 좌표는 1,2하고 3,4의 중점이겠구나. 무조건. 따라서 2,3 나오죠. 자, 딴 거 없습니다. 점대칭은 무조건 어떤 성질밖에 없다? 그 대칭되는 두 대상물의 교점이다. 중점은 무조건 대칭의 중심이다. 요 개념. 항상. 그때 이 2차 함수는 그 주된 점 자체가 꼭지점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지점으로 해결해보자는 거지. 됐나요? 쌤 그러면 주어진 거 만약에 이와 같은 2차 함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땐 조건이 좀 더 있었을 거야. 형태가.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골. 자, 다음은요. 114번 봐봅시다.
따라라라따따따따따 쇼쇼쇼쇼. 자, 114번. 자, 두 점 PQ가 있습니다. 직선 L의 대칭입니다. 네, 나와야죠. 점 대칭 나왔으면 선 대칭 나와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다 할만한데 딱 선 대칭이 골 때려. 힘들어. 자, 어떤 L직선이 있대. P점과 Q점이 있는데 두 점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림을 좀 잘못 그렸구만. 아닌가? 상관없구만. 자, 1,5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Q점 3,3이 있어. 자, 주어진 저 두 점은 L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뭐하지?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넓이를 구하지. 그러면 L직선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만들자? 주어진 거 Y는 mx 플러스 n이야. 만들 거야. 그러면 자, 아까 점대칭은 조건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대칭되는 두 대상물의 중점이 무조건 대칭 중심이었어. 그럼 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첫째, 두 대칭되는 점의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조건 제 두 개는 수직이다. 그래서 항상 저 114번 같은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방법적 내용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점 M부터 찾자. 자, P점과 Q점의 중점이야. 금방 찾죠. 2,4. 근데 뭐야? 저 2,4를 얘가 지나야 돼. 그럼 뭐가 되겠어? 대입하면 4는 2m 플러스 n이었대.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자, 직선 PQ와 직선 L은 수직이죠. 그치? 그러면 뭐 찾을 수 있어? 요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는 직선 L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자, 직선 PQ의 기울기면 두 점 좌표 다 주어져 있으니까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X값 증가량 2고요. Y값 증가량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L직선 기울기 M값은 1 나와야 돼. 그치? 다 했네? M값이 1이면 대입해서 N값은 2 나오겠네. 그렇지? 그럼 끝났지? 주어진 저 두 가지의 내용 갖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직선식을 완성 지을 수가 있을 거다. 자, 따라서 주어진 저 직선 L은 뭐가 되겠어? Y는 기울기 2니까 X 플러스 2까지. 됐나요? 그럼 다 했네요. 자, 주어진 그래프를 그리시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직선 그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이니까. 됐나 여기까지? 따라서 결론, 넓이는 몇 나와? 2 나오겠지. 그래서 선대칭에 대한 내용은 저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첫째, 저 대칭에 대한 중점 좌표를 그 선이 지나야 돼. 두 번째, 두 점에 대한 기울기 값과 그 선대칭 중심, 대칭축 되는 L직선은 무조건 수직이어야 돼. 딱 두 가지. 요거 외에 딴 방법 문제 풀 게 없으니까 저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저 점에 대한 대칭 말고 점을 갖다가 선대칭 시킨 말고 도형을 갖다가 선대칭 시킨 개념을 봐야 돼. 저 내용을.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자, 그러면 이번엔 115번. 자, 근데 115번 하기 전에 저 선대칭에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푸는 요령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문제 나오면 그때 가르쳐드려도 되는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자, 세 가지 볼 거야.
좀 좁은데? 좀 짧게 그릴까? 자, 세 가지. 좁다. 저 아래 그리자.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갖다 쓰시면 돼요. 자, 뭐냐? 어떤 직선이 있었어. 자, 어떤 직선이 있더래.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 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자, 뭐뭐 볼 거냐면 주어진 직선을 갖다가 y축에 대칭시켜 볼 거고, 주어진 직선을 x축에 대칭시켜 볼 거고, 주어진 직선을 y는 x에 대칭시켜 볼 거야.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고. 일일이 찾기보다 뭔가 성질적 내용으로 단번에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주어진 이 y는 m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x축에 y는 x에 대칭시키면 자,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되나요? 이렇게 됐지. 뒤집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뒤집는 거니까. 쟤 뭐가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뒤집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주어진 부분. 자, 기울기 어떻게 나온다? y는 마이너스 mx. 이것도 y는 마이너스 mx.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대칭시킨 거니 요 두 각의 크기 같을 수밖에 없거든. 대칭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 따라서 x축과 이루는 각의 절대값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부분에서 증가량 감소량만 바뀌지 절대값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다. 요 부분. 그래서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두 그래프의 두 직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런데 이와 같이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때 기울기는 n분의 1x 나와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됐나요? 자, 이 부분. 요거는 문제 풀 때 갖다 쓰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115번 가겠습니다. 지금 114번에서 선대칭 한번 나왔길래 저런 성질도 한번 그냥 건드려 봤어. 자, 1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점, B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점을 더 찍을 거야. Y축 위에다가 P점 하나 더 찍고 X축 위에다가 Q점 더 찍을 건데 문제 보시면 P점, Q점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냥 Y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어떤 점이 고정된 점은 아닌 것 같아. 자, 이럴 때 뭐 하자? 주어진 선분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 1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약간 조금 쉬운 거부터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떨까? 좀 쉽네요. 자, 우선 그림 먼저 그려놓고 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자, 3,4랑 4,3. 3, 자, 4,3. 자, 요 A점, 요거 B점. 자, 여기에서 뭐 하지? Y축 어딘가에 P점이 있대. 아무데나? 몰라. 그 다음에 X축 어딘가에 Q점이 있대. 아무데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자, 대충 그렸어. 자, 뭐 하지? 선분 AP 더하기
선분 PQ 더하기 선분 PQB에 대한 최소값. 주어진 저 길이값의 최소값. 자, 우선 간단한 문제부터 보게 되면 이런 거 봐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한대. A점, B점이. 그냥 X축이 있대. 자, 여기서 적용되는 개념은 X축에 대한 것이든 Y축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X축, Y축을 제외한 어떤 특정 직선에 대한 것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뭐를 하자?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이렇게 있대. A점과 B점은 고정된 점이고 P점은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 자, 뭐 하자?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P부터 B까지의 거리에, 즉 쟤도 쟤랑 마찬가지로 저 길이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건 이 상태에선 그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P점이 뭔 줄 알고. P점이 어떤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길이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좀 다르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 쓸 수 있다? 자, 꺾인 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쓰지. 뭐? B점을 갖다가 X축에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P부터 B까지 거리와 P부터 B 다시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길이값 똑같고 수직이다 보니까 요거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P부터 B까지의 거리와 P부터 B 다시까지가 똑같지. 즉 주어진 저 길이값을 A부터 P와 P부터 B 다시까지라고 바꿔도 내용은 똑같죠. 그치? 근데 우리 뭘 찾을 거야? 이거 두 길이값을 더한 것의 최소값. 자, P점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P점은 어디 와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B-까지 가장 짧은 거리면 그냥 주어진 거 다운 거 같이 선분 그었을 때겠네. 즉 주어진 이 길이의 값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A, B 다시 요 선분 길이가 최소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저기다가 적용을 시킬 거야. 근데 쟤는 지금 P점과 Q점 두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Q점에 대해선 요 개념을 써주고 P점은 얘를 응용한 Y축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첫 번째, 자 QB와 같은 거리값을 갖게끔 와우 여기다가 B 다시를 잡았을 때 저 두 개의 길이값은 같습니다. 합동이니까. 그쵸? 자 A부터 P까지의 거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볼 거야. 주어진 걸. 요점 A 다시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선 그어주게 되면 요 길이값 똑같다. 왜 합동이니까. 됐나 여기까지? 그럼 뭐가 되겠어? 저 길이의 값은 A-P 더하기 P부터 Q 더하기 그 다음에 Q부터 B 다시까지의 거리값과 똑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A-를 출발해서 P 갔다가 Q 갔다가 저기는 B 다시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면 뭐가 돼? 그냥 선분으로 쭉 만들었을 때 될까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선분 A-B-가 제일 짧은 최소거리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끝났네. 주어진 A-. 자, 좌표 몇 되겠어? 마이너스 3,4. 자, B-. X축 대칭이니까 3,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 B-, 3, 마이너스 4와 A- 점 마이너스 3,4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나중에 문제 뭐도 나와? 저게 최소 거리가 될 때 뭐 P점, Q점 좌표를 찾아봐. 이런 문제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A-와 B-를 지나는 직선 만들어서 그때 X절편과 Y절편 거면 그게 P점, Q점 좌표겠지.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저 거리의 최대 거리는 저 그냥 두 좌표값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값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직가상태 만들어서 구하셔도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 잡아주고 쟤는 8 잡아주고 8인가요?
몇이야? 이제 7이네? 아닌데? 뭐니? 4 3 뭐야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너 이거 잘못 썼지? 이거 얘 아니잖아. B점을 갖다 대칭이 된 거죠? B점. 미쳤나봐. B점 얘를 갖다 대칭이 잖아요 지금. 그럼 저거 대칭하면 뭐가 되겠어? 하면 4, -3이죠. 미치다 보네.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따라서 주어진 길이 값 요거 7 나오고 요것도 7 나오고 다 했네. 몇이겠어? 7루트. 자, 저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그래서 주어진 게 응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응용된 걸로 되게 많이 나와. 어떻게 응용? 무조건 여기처럼 뭐 X축이나 Y축에 대칭시킨 것만 아니, 여기에다가 어떤 직선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쓰는 문제 되게 많아. 형태는. 그래서 원리 형태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15번. 자, 이해되죠? 더 쉽지 않죠? 오케이? 자, 다음은요. 자, 116번. 어우, 중요한 문제. 자, 저 116번. 예전에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분이 계셨어. 저 내용을. 자, 요거는 좀 지울까요? 따라라라따따따. 자, 116번. 뭐를 하자? 어떤 도형이 있대? fx, y는 0. 도형의 방정식이죠? 자, 주어진 것 따라서 우리가 도형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형태가 어떻고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도형이었어. 근데 뭐 찾지? 저것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도형은 어떻게 생겼겠는가? 자, 이렇게 바꾸면 그 도형은 어떻게 생겼겠는가? 자, 그러면 하나씩 주어진 x의 값과 y의 값을 얘가 되게 바꾸어서 내용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116번 같은 경우는 저걸 해석해서 문제 푸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자, 맨 처음에 저렇게 들으면 맨 먼저 난 이거부터 했을 것 같아. 마이너스 x, y는 0.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꾼 것 같아, 느낌이. 즉, 주어진 fx, y는 0이라는 원래 도형을 도형의 이동을 2번 쓴 거지. 2번.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해서 만든 식인 거죠. 한 번에 이해되면 좋겠지만 차례대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을 해석하면 fx, y는 0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어? 여기 있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뭐 한 걸까? y축 대칭시킨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여기 있던 y가 이번엔 y-1이 됐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y가 y-1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y축으로 1만큼 평에 이동시킨 거겠네? 말 되나 여기까지? 그쵸? 자, 딴 거 없어요? 문제에서 요 내용만 찾아내기만 하면 저 내용을. 그러면 주어진 도형을 똑같이 저 내용에 맞춰서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 뭐 돼? y축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자, y축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 칸 위로 올리래. 그러면 도형이 이렇게 나오겠네? 결론은? 얘 나오네? 됐죠? 답은 3번. 되겠습니까?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가 왜요? 자, 요거 말고 얘 하나 더 들어줄 거야. 자, 결론부터 땄으면
이런 게 일단 시작. 그게 만들었어 내가. 자, 주어진 걸 어떻게 해석할까? 쟤는 똑같이 뭐를 하고 뭐를 한 도형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야. 뭐를 하고 뭐를 했는지. 자, 그럼 이것도 차례대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3번 거친 것 같아. 첫 번째. f의 y, x는 0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y, x는 0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동을 3번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뭘 했을까? x 문자, y 문자 서로 바꿨지? 그럼 뭔 뜻이겠어? y는 x 직선 대칭 이동시킨 거지. 자,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이 다음부터 좀 이상하게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내가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봤더니 이거 틀렸는데? 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x, y였던 게 y, x가 됐어. 여기는 x 좌표 자리고 여기는 y 좌표 자리죠. 그치?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x 좌표에 있던 y 값이 바뀐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y 좌표 부분에 있던 x가 바뀐 거야. 그러면 뭐가 잘못했을 수 있냐면 이 부분은 x 부분이구나 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왜? 항상 순서상은 x, y잖아. 즉 앞에 오는 자리는 x 부분의 자리고 이 뒷부분은 y 부분의 자리인 거야. 그래서 문자를 해석하지 않고 자리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 여기는 x 자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 원칙은 뭐다? 어떤 자리에 있다가 아니라 무슨 문자가 바뀌었냐고. 무슨 문자가. 근데 말입니다. 무슨 문자가 바뀌냐고. 무슨 문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바뀐 거야? y 문자가 바뀐 거야. y 문자가.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문자가 들어간 거야. 뭐야? x축 대칭이지. 자, 자리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자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y 좌표 자리가 아니라 x 문자가 바뀐 거야. x 문자가 따라서 x축으로 1만큼 평에 이동시킨 거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요 2가지 내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2가지 내용을. 문자 위주야 무조건. 자리 위주가 아니야. 여기서 해석은. 아시겠나요? 이거 꼭 기억합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무조건 자리가 아닌 x, y 문자 위주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됐죠?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116번.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아주. 꼭 기억하시고. 자, 요까지 해서 대칭 이동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